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실 공기업에서 불거진 알박기 인사라는 인수위 측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서 양측이 지금 거친 단어까지 막 사용하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박두선 사장이 최근에 선임됐잖아요. 네네. 박두선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입사를 이제 86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한 36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뭐 그렇게 낙하산 인사다 아니면 뭐 자격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승진을 한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동생하고 해양대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 과정이랄지 아니면 어떤 인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본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정권 말 교체기인데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죠. 일단 대통령 동생의 친구라는 거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게 문제로 들고 있는 건데 얼마나 빨리 승진했길래 문제 삼는 겁니까? 일단은 뭐 86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예. 36년을 보면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인데 2018년도 3월에 전무 승진을 했거든요. 그렇다가 2019년 9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있다가 부사장 승진을 했고요. 그 이번에 이제 22년 3월에 사장으로 승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임원을 하다가 이런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야당이랄지 외부에서는 고속 승진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은 좀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낙하산 인사는 아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일체 개입이 없다. 그리고 인수위가 왜 민간회사 사장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네.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은 맞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예. 굉장히 지금 부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조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고요. 아,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55.7%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국민연금이 한 5% 갖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한 60% 넘게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총이랄지 이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임원 선임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산은에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그러면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랄지 부사장이랄지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산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떠한 모종의 서로 메시지 주고받은지 예.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산은 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이다, 모렴치하다 이런 식으로 인수위에서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사장 선임 시기를 두고도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바로 전날에 결정이 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은행이 좀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근데 산업은행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정상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영정상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후보 추천을 받아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산인이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 산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는 관련 인사.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입김이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가 과연 산은하고 연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메시지를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또 산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주총회 이사회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앞에서
가자 20년 이런 건배사를 외쳤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또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유도 그 네.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금융위를 통해서 산업은행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2번을 줬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회장인 이동걸 회장이 원래 DJ 정부 때 행정관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일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문재인 예. 대통령 때 산업은행 회장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은행 회장은 연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임기 때 연임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향으로 보면 네.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이제 회장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인수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하고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자기의 전기를 만화한 거에 대한 출판 기념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 20년 가자 그런 취지로 또 건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중립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렇게 야당은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금융위에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위반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인수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한다고 밝혔는데 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펴보게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박수선 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 그다음에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사회에 영향을 미쳤느냐, 또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을 때도 이제 산업은행이랄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떤 입김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을 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감사를 민간 기업을 감사를 하지 않고 보통 공기업 네. 또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을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회복 과정에서 나라에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아니 아마 예. 그 대우조선 해양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산업은행이 주총과 이사회 경영관리정상화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문제가 네. 발견이 되면은 그 사장 선임을 한 게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법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정치적 예, 예. 측면도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대우조선 해양이 세금이 투여가 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지만 민간 기업인 건 맞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 해서 이사를 선출하잖아요.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거든요. 아,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할 때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에서 대주주로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가 돼야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설사 영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무효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임을 하는데 이사회에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가했다랄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장을 뽑았다고 하면 그 이사회 절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철회랄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그게 안 했을 가능성도 크고 또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예.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무효화시키고 이사회 결의까지 무효화시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자진 것이다.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예. 다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신 대표 선임관에서 박 사장이 현직 대통령 동생과 아는 사이다, 동기 동창이다
이 문제 가지고 뭐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자체 가지고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랄지 예. 아니면 뭐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 고속 승진을 했고 네. 또는 이제 대통령 동생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예. 이게 결격 사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네. 네. 36년 동안 대우조선 해양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어떤 경력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노조 자체에서도 인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또 노조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어떤 청와대 또는 산업은행에서 설사 박두선 사장이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노조 입장은 그랬는데 또 그와 반대된 입장으로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최우선 과제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건데 이럴 때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 인력, 현장맨을 선임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원조선 해양이 사실 2011년도에도 이제 부실회계 또 그 동안에 조선 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부분 무산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부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금액 뭐 부실 정도가 뭐 훨씬 조단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부실되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원칙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새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조선해양 부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상할 것인지 이제 그것은 새 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인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수위하고 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지금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빅딜해서 합병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또 쌍유차도 지금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하려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일부의 비판도 있는 예. 거죠.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사실상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오후에 인수위도 브리핑을 해서 이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마 뭐 이전에 정부에서도 사실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지금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래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용산 이전, 집무실 이전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사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인사 관련 문제 이렇게 문제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지금 대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물론 뭐 청와대에서 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입 안 했고 뭐 산업은행에서 알아서 했는지 어쩐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개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모렴치하다 비상시키다 얘기하니까 또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고 예.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해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언사를 좀 주고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인사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앞으로 취임할 때까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까요? 사실 이제 5월 10일 예. 10일인데 뭐 저는 이제 뭐 갈등 남을 건 없다고 봐요.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도 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거의 포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면 문제는 아예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갈등의 여지가 하나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인사 관련해서는 여지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은 임기 이내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현직 네. 대통령이다. 그래서 사실 뭐 인수위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뭐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건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10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 또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예. 기관장 인사는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문제로 또 청와대와 인수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양측의 주장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